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만으로 20대 전업 투자 겸 이제 투자 회사도 작은 거 하나 운영하고. 그 정도예요? 이름난 대기업, 비교적 근래에 상장한 그 회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사주 받고 많이는 못 받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억 단위.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 투자하는 게 이제 역발상 투자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책을 받고 거기서 이제 먼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1루타도 할 수 있었거든요. 1루타라면 이제 100% 수익률. 네, 100%. 2루타 정도 친 게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이었었는데 네. 그때 사실 정유주나 화학주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그 시크리컬 산업 구조를 좀 이해를 했다면 유가가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테니까 정유나 화학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대박 났던 사례. 가장 최근의 사례이긴 한데 그 이라는 회사에 올해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그 타이틀 제야의 네. 고수들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맞춤형으로 가요. 맞춤형으로. 네. 제야의 중수들 있고 하수들까지 있는데 네. 어떻게 써드릴까요? 썸네일. 하수가 낫지 않을까요? 에이. 중수가 되고 싶은 하수. 중수? 중수면 너무 영광스러울 중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건너서 듣기로는 네. 주식 자산만 그래도 두 자릿수.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뭐 제가 뭐 계좌 열어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원래는 다른 그 슈퍼개미 형님을 섭외하러 네. 제가 이제 발로 뛰거든요. 네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한데 그 형님이 나 대신 괜찮은 친구를 보내주마.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모임에서 스터디 모임에서 또 이제 검증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인맥을 통해서 간접 검증된 분을 모셨습니다. 작은 슈퍼개미님이라고요? 네, 작은 슈퍼개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 스터디 같은 데선 작슈님이라고 저를 많이 불러주시는 작슈. 것 같아요. 네. 근데 작은 슈퍼개미라고 지은 거는 네. 이 정도면 슈퍼개미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그냥 그 주식 투자 처음 입문할 때 이제 슈퍼개미 분들 많이 보고 배우고 하니까 네. 슈퍼개미가 되고 싶은 아직은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작은 슈퍼개미. 좀 머지 않았죠? 큰 아니요, 슈퍼개미들. 멀었죠. 아, 한참 그래요? 멀었죠. 한참 멀었어요. 네. 지금 그러면은 소개를 하자면 어떻게 네. 돼요? 뭐 전업 투자자라고 해야 돼요? 전업 투자 겸 이제 투자 회사도 작은 거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예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네네. 그냥 그 저랑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제 3명 해가지고 투자 회사 하나. 기타 법인으로. 그쵸. 그 정도예요? 아니요, 그냥 그 정도로 할 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한 거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그렇게. 네. 본인 소개를 직접 네. 조금 해주신다면. 만으로 20대. 그럼 너무 정확한 나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으로 20대면은? 만으로 20대. 네네네. 20대 전업 투자하고 있는 작은 슈퍼개미라고 합니다. 전업 투자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전업한 지는 작년 2월에 회사를 퇴사했으니까 한 1년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투자 규모가 돼서 퇴사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냥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직장인으로 머무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강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너무 재밌고 이제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나이니까 그래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하고 싶다고? 그때는 그런 열망이 너무 가득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주식 공부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를 당해서 나 그냥 네네네. 집에 한 2주 동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할 정도로. 그렇게 주식 공부가 재밌었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더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못하니까. 잠시만요.
주식 공부가 재밌던 거예요? 주식 매매가 재밌던 거예요? 그때는 매매 같은 거 하실 줄 몰랐고 그냥 공부 자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 자체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회사 입사하고 바로 시작하긴 했으니까 한 5년 차가 되긴 한 것 같아요. 5년째? 네.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름난 대기업, 비교적 근래에 상장한, 그래서 네. 우리 사주도 막 네. 기사화가 많이 됐고 네네. 그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우리 사주 받고 그걸로 투자하고 그쵸. 많은 도움이 됐죠. 그 우리 사주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 그냥 숫자로만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크게? 근데 제가 그것도 연차별로 좀 이렇게 쪼개서 받기도 하고 해서 네네네. 많이는 못 받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딱. 억 단위, 네. 2억 단위. 그 정도 딱.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거는 우리 사주로 인출을 한 것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근데 퇴사하면서 바로 인출을 할 수 있기는 했어가지고 저는 바로 뺐죠.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개인 종잣돈으로 투자를 했었고 네네. 5년 정도 되다 보면 2018년 코로나 전 코로나 전부터 투자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규모는 그냥 정말 작은 돈이긴 했지만. 그냥 뭐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다가 그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부터 그래도 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게 그 금액적인 건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정도의 규모이긴 했지만 그때 코로나에 그 빠지는 걸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엄청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식이 빠지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는 전 시드머니도 없었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 다 끊어가지고 엄청 그냥 투자를 뭣도 모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빠졌을 때. 근데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공부하고 한 거는 아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그냥. 귀동량 아니면 뉴스 보고. 네. 그때 왜냐면 2018년에 제가 회사를 입사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2017년 정도에 한때 엄청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입사하면은 이제 교육 같은 걸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회사 주식을 사라. 상장 전이죠. 한참 전. 분할 전. 아 분할 전. 네. 이쯤 되면 사람들 다 유추하는데 이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회사 사람들이 투자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막 주변에서 많이 하는 거를 전에 들었었고 또 제 친구의 아버지도 이제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막 기동량을 듣고 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오르는 것도 신기하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전업 투자자가 됐는지 여기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일단 네. 궁금한 건 저희 그 전업 투자자로서 여성 전업 투자자가 출연한 건 처음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스터디 모임 여러 군데 가보고 그냥 취재차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여성 전업 투자자가 별로 몇 분 안 계세요. 맞아요. 뭐 제 주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주변에 친구들 네. 이렇게 전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없어요. 저도 여자분 중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제 친구나 이런 데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라 해야 되나? 좀 독특한 맞아요.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성향이 조금 남자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 형제도 오빠 한 명 있고, 이제 학교도 공대 나오고, 이제 친구들도 남자. 공대 아름이었구나. 아름이까지는 아니었는데 공대생이긴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좀 이게 성향 자체가 좀 남자 성향이 강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데 나가면 저도 여자가 저 혼자거나 아니면 네. 또 한 분 더 계시거나 그러면 약간 성향도 좀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공격적인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전반적인 성향이 조금 남성적인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몰빵 좋아해요? 몰빵 안 해요. 신용 좋아해요? 신용은 그 마통은 쓰는데 신용은 거의 안 하고. 그거나. 그렇죠. 마통 많이 씁니다. 아, 그쵸. 뭐. 네. 마통. 근데 마통은 이제 반대 매매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자만 잘 내면 되니까. 거의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통. 개인적으로. 마통도 내 돈이다. 네,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여성 전업 투자자?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한번 이제 모시게 된 거고. 그러면 그 이야기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걸로 넘어가 볼게요. 뭔가 주린이 시절 네. 좀 소액으로 하다가 네. 그것도 직장인으로 하다가 자산이 불어났던 계기 혹은 실력이 올라온 계기 해서 내가 진짜 전업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은 그러면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동량으로 들었던 거 말고, 제가 제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그래도 코로나 이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접한 책이 역발상 투자였어요. 그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항공업 쪽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제주 항공을 좀 좋아했던 게 그 전에 이제 사드 보복이라든지 네네. 일본의 노노재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막 작살이 와장창창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 투자하는 게 이제 역발상 투자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책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LCC에 네. 근데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 그래도 저는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처음으로 많이 태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LCC는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길 때마다 튀기는 했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거의 죽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얘가 죽을 똥 살 똥 하는 시점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1루타 이상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른 잃을 시간에. 게 없었다. 네, 그러니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단위가 큰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또 쉽게 1루타도 할 수 있었고 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1루타라면 이제 100% 수익률. 네, 100%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근데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사실 뭘 사도 되긴 했었는데 그때 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거를 처음부터 좀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산 규모가 좀 확 불어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2020년에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수익률이 막 50%, 100%, 200% 있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확 올라왔는데 사실 그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초심자 행운으로 그냥 끝난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본인의 이제 성장 계단 올라오는 계기가 됐던 건데 그 후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자산이 불어났어요? 다른 케이스로? 네, 이제 그때는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거를 먼저 접하게 되고 근데 그게 쉬운 투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가 없을 만큼 쥐죽은 듯이 죽어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다가 그게 되살아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쉬운 투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좀 이게 변화가 거의 한 번만에 된 거 아닙니까? 변화가? 네. 물론 이제 투자 경력이 길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경력이 너무 짧아서 사실 네. 우리 켄피셔 형님이 들으시면 되게 뿌듯해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보니까 네. 뭔가 이제 눈에 보인 거죠. 그쵸. 이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알게 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눈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 눈이 트였다. 네.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뭐 샀다 팔았다 정도. 그쵸.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그래도 그 워낙 업종이 좋았으니까 그런 거만 그냥 조금 사고 또 조막손으로 사가지고 이게 돈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 기존 전 직장과 관련된 네. 화학산업. 네. 네. 이야. 처음으로 주식 투자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에코프로였던 것 같은데요. 이야. 근데 못 먹었죠, 뭐, 그때. 왜? 그때가 한 3만 원인가 막 이랬을 때거든요. 진짜 쌌죠, 말도 안 되는. 그게 딱 처음에 제가 얼마 안 되네, 막 30만 원 샀었나, 처음에? 계좌 처음 열어보고. 네, 그래서 막 신기해가지고 막 계속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누구나 처음은 사실은 그렇게 시작하니까. 네, 그냥 처음이니까 말씀. 혹시 조금 초보로서 실수했었던 적은 없어요? 실수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손에 꼽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남 말 듣고 따라 사고 이런 거는 많죠. 단타도 해보고 그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때 딱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제 같이 회사 사람들이랑 단타로 점심값 벌자 이러면서 막 사고 팔고 막 이랬을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상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당시에. 그때 근데 2020년 뭐 중반부터는 거의 사람들이 다 주가는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 막 그랬을 맞아요. 정도니까. 진짜 맞아요. 예, 아침에 사서 점심 때쯤 팔아도 그래서 그걸로 점심값 하고. 정말 좋았던 시절.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그 이후에
제주항공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담배꽁초 투자라고 해야 되나? 좀 남들이 그쵸. 보지 않는 그런 거였고 그쵸. 네. 근데 아까는 좀 성장주로 그쵸. 바꿨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꾼 거예요? 그 어떻게 뭐 바꿔야지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니라 제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거를 좀 짜잘짜잘하게 보는 스타일보다는 방향성이 맞았을 때 좀 마음이 편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방향성이 맞는 그런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종목을 잘못 골랐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습관들을 들였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네. 성장주 투자. 네. 그 캠피셔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네. 이것도 그러면 주변에서 네. 어떤 선배들 도움을 좀 받으면서 조언을 얻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하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온라인 스터디 딱 하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몰캡 탐험대라는 되게 그 작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네. 온라인 스터디였는데 이제 거기서 저와 비슷한 성향의 분들도 계시고 정반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제가 종목을 발표하면은 이제 그런 피드백 같은 걸 좀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스터디면 몇 개 하는데요? 6개, 7개 정도. 6, 7개? 네. 그거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도 그쵸. 네. 온라인도 좀 많고 해가지고 온라인이 대부분이고 해서. 저는 이제 그 현투모에 계시는 형님, 현명한 투자자들의 네. 모임 그쪽에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뭐 한두 개 정도 하시는 줄 알았는데 67개. 네. 정말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는? 스터디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업하다 보니까 스터디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스터디를 하면은 그 시간 안에 어쨌든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거나 궁금하지 않았던 산업에 대해서도 노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늘렸죠. 최근에 공격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업 투자하면서 시간이 많죠. 맞아요. 직장 다닐 때는 뭐 맞아요. 생각도 못했던. 그게 일이니까 또. 그래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코 불로소득이 아닌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스터디를 위해서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은 사실 발표 종목은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은 돌아오고 일반적으로 스터디 모임 할 때. 맞아요. 네. 그 하나 갖다가 사실 67개 스터디에서 다 써먹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발표를 위한 발표 준비를 하게 되면 저 스스로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하나 하고 나는 딴 데 뿌리면 돼 이렇게 하면은 준비하는 게 어쨌든 하나 하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저는 제가 좋다고 보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 군데 뭔가 검증을 좀 받는 느낌? 그러니까 이 종목 어떠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좀 질문을 구하는 거죠. 본인이 스터디도 하고 그게 맞을지 검증도 같이 해보는. 네.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알 수는 없고 미래의 네.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 관점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좀 제가 놓쳤던 것들 좀 볼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관점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네. 본인이 스터디 나가서 보면 내가 한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나 발표 수준, 역량이 되는 것 같다. 좀 느껴지나요? 느껴지시죠? 어때요? 왜 웃어요? 그냥 웃겨서. 저는 근데 준비할 때 항상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제가 디테일한 거는 좀 많이 놓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좀 높은 편인 것 같다? 뭘 전공했어요? 신소재 공학. 신소재. 네. 신소재 중에서도 뭐. 신소재가 되게 얇고 넓게 배우는 네. 얕고 넓게 배우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뭐 전기화학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엄청 도움이 된 거죠. 하나만 깊게 배운 것보다. 엄청 도움이 됐다라는 건 입사할 때 아니면 투자할 때? 투자할 때. 투자할 때. 입사도 엄청 도움됐죠. 그러면 그 배터리 쪽으로는 확실히 많이 아셨겠네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저희 과에서 저랑 같은 회사를 온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반도체나 이쪽이 업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고 학교에서 이제 배터리에 관한 것을 대놓고 이제 학문에서 배우진 않았어가지고. 입사했던 게 몇 년도쯤이에요? 저 18년도. 2018년에? 네. 그러면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네. 딱 만 4년 채우고 나왔어요. 본인의 그 신소재를 전공을 한 게 회사 생활도 회사 생활인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 쪽으로 더 도움이 되더라. 네, 저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딱 바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빠를 거고. 네. 운명인가? 운명? 네, 그럼 그쪽 투자로 좀 벌었어요? 그쵸. 거의 저는 산업 기술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처음으로 일루타를 쳤던 건 제주항공이었는데. 아, 그쵸.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다 기술주, 기술주. 뭐 2차전지 소재 막 이런 쪽으로. 그쵸. 2차전지 소재나 제가 에너지 전환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아,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쪽. 그쪽이면 2020년, 뭐 21년 초까지 많이 벌었겠네요. 그쵸, 좋았죠. 뭐 그 사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두산 퓨얼셀, 뭐 CS 윈드 이런 거 다 좋을 때 그냥 그런 것들 위주로 했던 것 같고. 수소 풍력. 네, 그리고 저는 그때도 한 2루타 정도 친 게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이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딱 뭔가 수소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애였어요. 끼가 되게 많은 애였어요. 그렇죠. 이제 본업도 되게 잘하고 있고 아라미드라든지 화학 쪽에서 돈을 잘 벌고 이제 수소 쪽에서도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수분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어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봤었죠. 근데 약간 그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수소, 풍력, 코오롱인더가 하고 있는 뭐 신소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유망한 거는 2020년이나 네.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 기업들은 기술 더 개발하고 있고 네. 뭐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가고 있고 네. 근데 그때는 막 1루타, 2루타 수익이 많은데 맞아요. 지금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런 걸 투자자로서 혹시 좀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 저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게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항공이랑 코오롱인더랑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말인데요. 네. 그때 사실 제주항공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코오롱인더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유주나 화학주에 투자를 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WTI에도 투자를 했었어요. 그 마이너스 유가가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해외 선물에 직접이 아니면 뭐 아니요, ETN 같은 거. 신한 막 그때 ETN 막 사태 때. ETN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긴 했는데 이제 그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그 시크리컬 산업의 구조를 좀 이해를 했다면 유가가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테니까 정유나 화학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코오롱인더에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정유화학에 했어야 되는구나. 그게 시크리컬이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죠. 시클리컬 투자의 필요성도 그때 느끼신 거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로는 매크로 금리라든지 거시경제 환경이 다 좌우하는 장세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럼 그때 이제 다 느껴보셨을 테고.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이게 주식 투자자들 정말 바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여기저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막 5만 가지. 네, 국내만 신경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유가도 신경 써야 되고 환율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시경제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업황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오롱인더 같은 것도 지금도 유망할 거고 과거에도 유망할 거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과거에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확정되는 구간이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사업이 붙어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이제 바텀을 찍긴 했지만 좀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신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데 거기에 밸류를 쳐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탑다운만 보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에 본인은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네. 업황이나 사이클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도 네. 비교적 일찍 깨달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본인이 어떻게 터득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더 나는 이제 날 때부터 이런 거 다 알았다. 아니요 몰랐죠. 깨지고 막 이러면서 안 네. 거죠. 혹시 주변에 멘토 같은 분이 있어요? 다들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다 멘토로 삼긴 한데 저는 제 고집이 생각보다 좀 센 편이어가지고 오, 고집 세요? 고집 세요. 남들이 암만 이 종목 별로다. 암만 이 종목 좋다 해도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주관이 뚜렷한 편. 그런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정 내리기까지 빠른 편은 아닌데 예. 만약에 제가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주관이 조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생활할 때도 그래요? 아니면 투자 쪽에서만 그래요? 투자 쪽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요? 평소에는 뭐 그냥 남의 말 잘 듣고 팔랑팔랑 하는데 잘 들어요. 근데 투자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실생활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고집 센 사람들도 투자 시장에서는 또 이제 팔랑귀어대기가 십상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잘 모를 때 뭔가 더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구나. 내가 잘못 맞아. 알았나? 막 이런데 오히려 네. 반대네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터디가 돼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똥꼬집? 똥꼬집. 똥꼬집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믿고 그런 것만 좀 믿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소문이 무성한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거 플러스 그 회사와 소통한 내용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본인의 뚜렷한 주관을 딱 세워놓고 투자를 한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주관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행인 거죠. 뭐 실패한 거는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제가 그때 아까 실패 경험 얘기해 주신 네. 것 중에 하나 또 있는데 그 종목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도 언급 드렸으니까 네네네. 블로그에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팔로우를 했던 종목인데 제가 그 종목에 굉장히 실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실망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이 언급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이미 리스크가 있다라고. 예. 근데 저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배를 째겠냐. 라는 관점으로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해왔었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회사를 계속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예. 낌새를 차린 거예요. 무슨 그 리스크가 보였어? 터질 것 같은 낌새를. 아, 그래서 이제 제 주관을 그때 딱 접었죠. 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똥꼬집. 접은 똥꼬집을 거네. 접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의 추측만으로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쵸. 이제 그 똥꼬집도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 추측이었죠. 투자자는 이제 유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면 주관인데 그게 네. 아니라 가능성, 추정만으로 맞아요.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배팅이고 맞아요. 고집인데 결국 근데 약간은 틀렸던. 네. 그러면 약간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그쵸. 정말로 다행히 거의 손실 안 보고 또 거의. 그럼 잘 됐네. 좀 운이 따르네요. 그죠. 운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은 또 다 자기가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주변 분들도 다 얘기하시는 게 운이 좋고 인복도 좋고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운이 좋다? 진짜 그럼 오늘 뭐 샀어요? 원래 실력, 뭐 재력 다 좋은데 최고 뭐냐? 세복. 세복은 아무도 못 이겨. 네. 그럼 오늘 샀는데 이따 보니까 뭐야 오늘 상한가 갔어? 이런 사람 있다고요. 맞아요. 예, 그건 아무도 못 이깁니다. 백날 스터디 해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알파로 있다면 그 기업 사례 뭐였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아까 그 실패 사례요? 예. 네,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그 EST라고 EST. 네, 요새 또 핫한 종목인데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 EST라는 회사가 원래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 본업은 살짝 조금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연결 회사 중에 예스 파워테크닉스라는 SiC 화물 전력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테슬라가 SiC 전력 반도체를 막 도입을 하면서 이제 요거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기술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스 파워테크닉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스티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아마 투자를 했을 건데 그게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연결 종속 회사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너무 업황이 좋아질 게 뻔하고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게 SK한테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SK 쪽으로 매각을 한. 네, 매각을 해서 사실 그걸 믿고 예스티에 투자를 했었더라면 계속 가져갔다면 투자 아이디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가 됐을. 그러면 매각 발표가 나고 바로. 아니요, 발표나기 전에 알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네, 그냥 느낌인데 이게 하도 그 기업을 너무 이제 제가 막 오매불망 좋아하고 막 팔로우를 하니까 네. 이제 그 주총할 때 주주총회 때 네. 이제 그 느낌이 뭔가 왜냐면 그 돈이 없었어요 EST가. 네. 근데 SiC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선뜻 빨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SIC 시장이 확장되는 거나 얘네의 기술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투자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자꾸 투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 투자하기 더 이상 힘들어 하겠다라는 게 뭔가 느낌이 왔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이 회사가 연결 종속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걸 미공개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알았던 건 여론 아니고 정황을 파악을 했을 때 네. 이상하다. 네. 결국 매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구나라는 네. 걸 캐치했다라는 네. 거죠. 오, 야, 그렇게 사실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도 이거를 너무 팔로우를 심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모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디테일이죠. 네. 그게 디테일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블로그에도 굉장히 팔로우를 많이 하면서 블로그가 커졌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나중에 매각 발표되고 나서 이 글이 성지인가요? 진짜? 이랬어요. 본인 입으로 지금 자랑할 게 없어서. 야, 혹시 그 뒤에 또 대박 났던 사례,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쪽박이 될 뻔했는데 네. 그래도 좀 잘 피했던 사례고. 가장 최근의 사례이긴 한데, 가장 최근은 아니고 최근 사례이긴 한데, 그 사마이미늄이라는 회사에 올해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요? 올해? 네. 쪽박이 날 뻔했다 대박이 난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온 건데, 사실 2차전지 업황이 다 좋았으니까 간 것도 있지만, 얘네가 알박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알루미늄. 근데 이제 그거는 알박을 얇게 피는 그 아병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병기가 한 대당 이제 400억 정도? 굉장히 비싸서 이제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국내에서 알박을 하는 회사들이 4군데나 있잖아요. 네. 비상장사 2개, 그 다음에 사마이미늄, 디아이동이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마이미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투자를 하고 도요타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상황에서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가장 오랫동안 업력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디아이동일이 어쨌든 경쟁사잖아요. 네. 근데 경쟁사에서 아병기가 쇼티지다 보니까 알루미늄 사업에서는 아병기가 곧 캐파이고 아병기가 곧 경쟁력인데 이거를 세 대를 들여오겠다고 LOI 공시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공시를 보고 패닉이 왔었죠. 왜냐면 사마이미늄이 그 아병기를 쉽게 사올 수 있는 그 1위 업체라는 게 굉장히 큰 해자였고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티지다. 그리고 얘네가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 아병기를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경쟁상의 우위가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다른 경쟁상인 DI 동일이 세대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딱 LOI를 해버리니까 그 세대 도입이 DI 동일 사례. 네네네. 경쟁사. 네, 네네네. 경쟁사에서. 그래서 이제 좀 멘붕이 왔는데 사실 그게 뭐 들여오긴 하겠지만 언제 얼만큼의 물량을 한 번에 들여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LOI 공시기도 하고 이제 워낙 쇼티지인 상황에서 이제 사실 경쟁할 게 없거든요. 네. 워낙 쇼티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도 얘네대로 증설을 하고 사마이미늄도 사마이미늄대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하에 이제 그 당시에 사마이미늄을 투자하던 사람들이 DI 동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꿋꿋이 버텨서 네.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봤었죠. 근데 요거는 그럼 올해 초 이야기. 네네. 어떻게 보면 근데 투자 경력이 한 5년 정도였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한 종목을 뭐 3년, 5년 이렇게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거는 한 2년까지 보유했던 적은 있는데 네. 제가 그만큼의 긴 해안을 가지고 그 회사를 투자할 만큼 아직 내공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1년 정도 아니면 1년 이하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오래 안 가져가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매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몇 가지 이제 투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매도 시총을 좀 정해 놓기도 하고 1차적으로. 네. 근데 저는 그걸 항상 유동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수급이 예를 들어서 사마이미늄에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뭐 1루타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에 투자를 시작해서 1조에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 근데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수급이 막 계속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 네. 그러면 매도를 바로 하진 않죠.
1차적인 매도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수급 상황이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목표는 딱 정해놓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목표 시점이 시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실적 시즌 같은 때는 1Q 실적까지만 보고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기로 정하든 아니면 시가총액으로 정하든 뭐 이런 건 있지만 조금 유동적으로. 그리고 뭐 투자 아이디어가 손상됐을 때 아까 그 EST 사례처럼 네. 그럴 때도 있는 거고 네. 삼화알미늄도 어찌 보면 엑시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 뒤로 좀 주가 내려오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속으로 이제 잘 팔았다 막 이렇게.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희열을 얻는 순간이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지만 팔고 나서 떨어졌을 때 맞아요. 그 안도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크죠.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심리는 참.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뭐 대기업이면 그래도 한 만 4년 다녔으니까 연봉이 뭐 꽤 괜찮았을 거고 지금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현금 흐름도 있을 거고 비교해 보자면은 어때요? 전업 투자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딱히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짧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단타를 이 정도 쳐서 현금 흐름을 이만큼 만들어야지라는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 엑시트하면 돈이 생기면 내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뭐 한 집안에 가장이거나 뭐 부양가족이 많거나 맞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싱글이니까 가능한. 제가 싱글이기도 하고 또 오래되지가 않아서 네. 전업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은 그 이런 현금 흐름을 막 빨리 창출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여유 있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생활비는 주식계좌내에서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저는 아예 그냥 생활비 통장을 따로 모아놨어요. 이건 주식에 절대 안 넣고 1, 2년간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게 생활비 통장에 돈을 그냥 떼어놓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를 1, 했어서. 2년 동안 그러면은 맘 편히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따로 그만큼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놨어. 따로 떼어놨죠. 그럼 뭔가 뭐 배당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수익 난 걸 좀 옮겨 놓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진짜 떼어놨다. 원래 돈이 많았어요? 네, 아니요. 돈이 없는. 금수저? 아니요. 그냥 제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저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젊고 실패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이 정도 생활비 쓸 거는 떼어놓고 요 돈으로 주식 투자 해보자. 아니 아까 마통 쓴다면서요? 마통은 또 따로 쓰는 거고 생활비 통장은 생활비 통장. 이상한데 마음 편하게 마통을 쓰면서 생활비는 따로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러게요. 근데 마통은 제가 거의 현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급하지 않게 네. 투자하는 약간 뭐 성격상으로 좀 느긋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그렇진 않은데 성격 급한데. 그래요? 근데 투자할 때는 꼭 그게 뭔가 투자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는 본인의 성격이. 제 성격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회전율이나 이런 거 높진 않아요? 전업하면서 많이 높아졌어요. 전업하면서? 네, 많이 높아지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풀이 워낙 넓어지고 이제 좋은 종목들 정보도 많고 하니까 종목 풀은 관심 종목 아니면 보유 종목? 관심 종목풀이 많아졌죠. 보유 종목은 혹시? 보유 종목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시드가 크진 않아서 보유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려고는 많이 시도를 하고 10개를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가끔 이제 증권가에서 통계 같은 거 나오거든요.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서 네. 발표하는 거 보면은 20대, 30대 남성의 회전율이 제일 높아요. 젊은 그렇다고 남성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제일 낮아. 유관기관 수수료, 세금 이런 거 많이 내서 그것만 아껴도. 맞아요. 근데 아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성향이 조금 공격적이기도 하고 남성성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쪽으로 가요? 주식 투자할 때요? 네네. 근데, 일단은 제가 주식 투자 관리하는 계좌가 좀 여러 개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장기로 보는 계좌 하나 따로 떼어놓고. 나눠서. 네. 그리고 탐욕 계좌라고 또 따로 있어요. 용어를 아예 정해놨어요. 탐욕 계좌를 또 따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져가는 계좌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저의 자아가 새긴 거예요. 저의 그 남성성을 표출할 수 있는 탐욕 계좌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될 만한 그런 장기 계좌 있고 저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본 계좌 있고 이런 식으로. 본캐, 부캐 이렇게. 네.
야, 이거는 계좌를 분리하라는 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쵸.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데 계좌는 뭐 나눠서 관리하세요 이런 게 있어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YST를 보고? 아니요. YST. 저희는 얼마 안 됐으니까 YST를.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도 그 얘기 해주셨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되게 그래요?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아이들 등록금용 통장, 이거는 누구의 무슨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 목적의식 갖고 더 뚜렷해진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많은 투자의 대가분들도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오락성, 그 뭐라 하더라, 호모 루덴스라고 하나,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분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라.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분리를 해놨다가 이거 가지고 자꾸 이거 막 옮겨. 아이 급해 막.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던 경험 없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현금이 만약에 여기 빼놨으면은 탐욕 계좌에 더 넣는다든지 뭐 그러기는 하는데 섞이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더 넣는 게 그게 섞이는 거예요. 아 그건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나 이거를 확립해 나가는 네 거죠. 맞아요. 꾸준히. 아직 네. 뭐 이제 5년 했지만 앞으로 50년은 더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초보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초보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작슈님, 작은 슈퍼개미님을 모신 이유가 작슈님을 통해서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는 분들도 공감도 해볼 수 있고, 네. 이런 점은 나랑 같네? 혹은, 저런 점은 이상하니까 난 좀 배우지 말아야지? 왜냐면 그분들도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본인의 주관이 뚜렷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작슈님처럼. 네. 이른바 똥꼬집 이런 거.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평소에 투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투자 공부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공부라는 게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부터 만들었던 습관이 처음에는 주식 일기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매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과 관련된 뉴스라든지 경쟁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 파악하는 그런 습관을 먼저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자는 항상 정보를 읽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일인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면 신문을 읽는 거를 또 습관을 들여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정제된 정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읽는 습관.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리포트 중에 요약 리포트라고 또 있잖아요. 네, FM 네, 가이드에.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목들을 훑어보고 괜찮은 종목들은 리포트 다운받아서 읽고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습관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을 딥하게 공부를 하려면 이제 뭐 스터디라든지 컨콜 아니면 이런 내용들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루틴이 있어요 혹시? 루틴이 있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그 전날에 약간 매매를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걸 좀 정해 놓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밤부터 말씀드리면은 장이 끝나고 그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유를 좀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리고 수급 같은 거 동향 파악하기도 용이하고 어떤 섹터에 돈이 흘러가는지 결과를 보고 이유를 유추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 그걸 유출해내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해야 되거나 이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약간 좀 매매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없다면 그 신문 같은 걸 쭈르륵 다 읽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공부할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회사 전화하고 컨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날에 급등주 이유 분석하고 이런 거는 약간 그 탐욕 계좌 그거. 아 탐욕 계좌에도 도움 되는데 실제 본 계좌에도 도움 진짜 많이 돼요 그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보고 테마를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예. 돈이 들어오는 섹터를 보고 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을 읽기 위해서 네. 그 주도주를 놓치면 또 네. 그 시장 따라가기도. 네, 시장의 중심에 있기 위한 그냥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 네, 그냥 빗나가도 가운데 있으면 덜 빗나가지 않나 이런. 그 말이 맞네. 항상 그래서 화살은 빗나가도 관역의 중심을 타겟팅을 해야 된다, 에이밍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가치 투자하신다는 분들, 바텀업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가끔 소외될 때를 보면은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로운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물론 뭐가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번 또 소외되면은 상실감을 또 많이 느끼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바텀업도 보긴 보는데 업황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네. 시장의 중심에 계속 있으려고 노력하는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5년차 왜냐면 제가 반성을 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예전에 이런 유튜브도 없고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와이스트리 하면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작슈님도 그렇고 제 중수들도 그렇고 제 고수들 훌륭하신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 막 CIO들 뭐 대표님들한테 통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토크하면서 계속 듣잖아요. 또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많은 분들 보시라고 또 만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깊이가 생기는 깊이가 그전에 깊이가 없었어요. 한 10몇 년 뭐 증권부 기자 생활해도 단발성 이거 특징 이거 막 흐름 혹시 그러면 아까 산업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네. 산업 공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까 뭐 신소재 네. 이쪽으로 공부를 원체 학교에서 했으니까 그쪽은 쉬웠겠지만 본인이 아예 몰랐던 섹터들도 네. 있잖아요. 많죠. 몰랐던 섹터가 훨씬 사실 많긴 그쵸. 한데 그냥 리포트를 저는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봐요. 시간이 많아서 아니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날 잡고 오. 이 섹터를 봐야지라고 하면은 그냥 섹터의 산업 리포트는 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덴탈을 공부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덴탈에 관련된 리포트는 다 다운받아서 다 읽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읽으면은 그냥 읽고 여기서 지나가요. 뇌에 안 머물고 그냥 눈으로만 흘려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러 블로그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서 남기고 나중에 또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게 말이 샜는데 그래서 리포트 그냥 다 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뭐든지 그냥 싹 다 긁어다가 다 보고 네. 공부하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네, 무식하게 해요. 그냥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울트라 슈퍼 천재들 뭐 이제 한 번 읽고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렇죠. 저랑 삼성전자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뭔데요? 모르세요? 이제 D램이에요, D램. 휘발성을. 휘발성 딱 하면 날아가. 저도요. 전원 끄면 그냥 날아가. 저도요. 내가 분명 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전 USB 랜드에 저장해놔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 네. 근데 섹터는 거의 다 공부를 하시는. 섹터는 그러니까 모든 섹터를 제가 다 보려고 하진 않고 그냥 큰 흐름에 부합한다.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섹터 쭉 훑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바텀업으로도 하는 게 여기에서 제가 좋게 보였던 종목들이나 많이 보이는 종목들은 회사에 직접 컨택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섹터 공부하는데 되게 좋은 것도 또 있는데. YG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 그거 가입하려고. 아, 진짜? 네.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진짜 그분한테 또 출연자에서 고객님이 되는데 네, 고객이 잘 예비 고객입니다. 연간 멤버십. 뭐라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런 불만을 하세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간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거잖아요. 컨퍼런스 콜에도 그래서 사요? 뭐 사야 돼? 이건데 과정 다 건너뛰고 그래서 뭐 사야 돼? 이것만 빨리 달라고 하는 맞아요. 분들은 그냥 리딩만 가면 되는 거고 맞아요. 저희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거여서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딥하게 공부하시는 전업 투자자나 제대로 공부하시려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여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겟을 잘못 골랐다는 생각. 혹시 제일 자신 있는 섹터 이거는 아까 뭐 화학 쪽이나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네. 그거 말고 더 자신 있는 섹터 또 있어요? 아까 뭐 반도체 쪽도 이야기를 좀 네.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좀 편한 것도 있고 플러스로 제 신대생이나 이쪽은 워낙 좋아해서 신재생 네. 제일 자신 없는 거는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막 이런 것도 있어요? 해봤는데 되더라? 다 돼요? 아니요. 좀 대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요. 보니까 난 다 잘하는데 뭐 이런 거 왜 물어보지 마 약간 제가 이런 약간 중후장대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시크리컬이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는 했는데 시크리컬이나 이런 게 좀 공부하기까지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거는 뭐랄까 가성비가 좀 안 나온다고 하나? 공부해야 될 섹터도 너무 크고 그렇긴 한데 뭐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열심히는 하죠. 그리고 또 이 중후장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화학 산업 네. 철강 뭐 조선 무거운 것들 화학 네, 네.
근데 또 이 시크릿컬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또 2루타, 3루타 저 치시고. 쉽게 나죠. 오히려 그런 데서 시크릿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향이. 맞아요. 본인도 이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고 와이스트리트 보시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완전 고인물들. 저기 고인물들도 많이 보시고 운용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면은 한 3, 4년째 주린이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도 많이 네.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몰라서 더 헷갈리시는 분들도 보시고 약간 그분들을 위한 좀 조언, 현실 조언. 왜냐면 이제 하수에서 중수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예. 뛰어넘기 위해서 자꾸 부딪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터디도 일부러 많이 해보고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스터디에서도 난 그냥 내 발표만 할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공유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종목을 발표를 했는지 그 왜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적극성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컨콜이라든지 회사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다니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 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네네네. 그냥 가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을 찾으려면 누구나 다 그렇죠.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 의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너무 원론적인데요. 네, 원론적인.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대가도 아닌데 왜. 아,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어딘가에 우리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는 건데. 김연아 선수도 하잖아요. 뭐 맨날 그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멋있게 말하려니까 뻔한 대답을. 근데 저도 이런 거 항상 여쭤보기는 합니다만 정답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만 주변에 좋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와이스트리트도 보는 거고. 투자자로서 뭐 목표 같은 거 있어요? 목표는 있죠. 저는 일단 세 자릿수라는 와 이거 동시에 나왔잖아 지금.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딱. 나는 이제 두 자릿수는 찍었으니 그건 아니고 이제 세 자릿수라는 게 뭔가 되게 자유롭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루고 싶은 목표. 근데 좀 저는 빨리 젊었을 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부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궁핍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젊었을 때 부를 빨리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로서 세 자릿수 찍고 싶다. 근데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처음에 퇴사하고 전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 투자가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도박인 것도 있고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노동의 가치도 좀 알고 너가 그 사회에 환원하고 직업을 가진다는 거에 의미가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씀을. 부모님들은 다 걱정하시죠. 그 애써서 키워놨고 그 대기업 보란 듯이 대기업 딱 들어갔는데 몇 년 만에 저 때려치고 주식한다 그러면 다들 걱정하시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의미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환경적인 회사에서도 일했지만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까지 함께 이루면 좋겠다.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일. 네. 투자자로서 투자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도 같이 생각을 그쵸. 하면서 대기업 퇴사한다고 그럴 때 부모님한테 등짝 안 맞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조금 자유롭게 저를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믿어주시고 제가 좀 열심히 한 거를 좀 아시니까 어떤 걸 열심히? 그냥 투자도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항상 뭐든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뭐든 열심히 하니까 잘하겠지. 아까도 되게 적극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네.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부모님이 믿어주는 딸, 믿는 딸.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전업 투자자로 마음을 먹기까지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가는 길도 주변에 흔치 않은 그쵸? 길이고 하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도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얘기 안 했는데? 투자 규모? 규모요? 규모는 저희 엄마한테도 언급을 그래요? 말 안 해주는데 그냥 뭐 귀여운 수준. 귀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퇴사할 때 네. 부모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야 계속 월급 나와야 된다 걱정하셨을 텐데 계좌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있었다. 그 말씀 안 들었구나. 네. 제가 회사 다니면서 투잡을 한번 했었어요. 투잡을? 네. 대기업에서 보통 그런 거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몰래인가? 아무튼 했어요. 뭐 지금 뭐 얘기할 수 있지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면서 거기 완전 업종이 다른 일이었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거 다른 거에서도 돈 벌 수 있겠는데 회사 굳이 안 다녀도 다른 거에서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주식 투자에서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자네. 아니요. 투잡 혹시 뭐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필라테스 강사를 믿기지 않죠. 아니 근데 그거 필라테스 강사는 큰 돈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래요? 어떻게 네. 있길래 투잡 뛰면서? 그게 시급이 일단 있고 이제 네. 또 개인 PT 같은 걸 하면 또 시급이 세고. 개인 PT. 야, 능력자네. 아니요, 그냥. 사람들 좀 허리 좀 꺾어놨구나. 네, 좀. 근데 우리 작주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게 이렇게 이제 저도 보여요. 되게 젊은데도 열심히 살아왔구나. 네. 치열하게 했구나. 그래서 아까는 이제 본인이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운이 좋은 거는 그만큼 본인이 가능성들을 뿌려놨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되게 미화 잘해주죠. 네네. 포장 잘해주죠. 너무 좋게 말씀해 그래서 주셔서. 사람들이 다들 YST를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네. 그 땡땡 형님한테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번 네. 나오시라고. 그분도 이제 인생 스토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아직도 그 회사 다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다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할머니는 모르시네요. 말씀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말해야 할 때 된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계좌 보여드리면 돼요. 그럼 너 성공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슈님 작은 슈퍼개미 네. 나중에는 큰 슈퍼개미로 네. 다시 한번 또 출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